안녕하십니까. 새우마을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26년 3월 고2 모의고사에서 공통수학 1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좀 주요 문제들만 골라서 좀 몇 문제 풀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8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x에 대한 방정식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 t의 값이 마이너스 1과 7이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상황이겠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천천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 곱하기 fx 더하기 3분의 1 ft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에 근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분석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인가. 일단 첫 번째 4차 방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발생되는 fx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또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ft라고 하는 또 2차 방정식이 근이 총 합해서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 자체를 얘가 2개 나오고 얘가 1개 나올 수도 있겠다, 또는 얘가 1개 나오고 얘가 2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러면서도 일단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 얘는 당연히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되고 다른 근을 가져야겠죠.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상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2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겠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ft라고 하는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자, 두 함수가 접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 것이 이 ft예요. 자, 이 ft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함수 값입니다. 우리가 fx에다가 만약에 t를 대입한다면 나오는 값이 그냥 ft인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t가 여기쯤에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t가 만약에 여기쯤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t를 대입한 요 함수값이 무엇이 되는 것이냐? y는 ft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금 곱했으니까 지금 얘와 제 부호는 반대였겠죠? 그러면서 3분의 1만큼 절대값이 조금 줄어들 테니까요, 대충 이쯤에 이렇게 그어지겠다. 무엇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ft라고 하는 함수값 자체가 이렇게 그어지겠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fx는 0, 즉 x축과의 교점도 2개고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ft, 이 빨간색 선과의 교점도 2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이 빨간색이 어디에 붙어야만 얘가 중근, 한 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긋고 있는 여기였겠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가 정확하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ft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ft는 어디에 그어졌겠습니까? 얘와 부호가 반대면서 3배가 되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y는 ft가 그려져 있었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fx와 ft와의 교점은 당연히 무엇입니까? t겠죠? t 말고 하나 더 있죠. 만약에 이 fx의 축이 a였다라고 한다면 2a-t라고 하는 다른 값도 하나 더 있었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이 마이너스 1, 7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7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되면 이 문제는 그냥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내는 것도 꽤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x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y는 ft라고 하는 상황이 함수가 이렇게 그어져 있고, 요 교점의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과 7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알고 있냐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ft라고 하는 녀석과 요 2차 함수가 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만약에 얘를 k라고 둔다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1 K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요런 상황에 이 2차 함수의 무슨 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K다라고 우리가 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F-은 F7은 FT를 제가 아까 K라고 놨죠? 얘를 K라고 놓을 수 있으니 f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다?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7에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 와중에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K라 그랬으니까 자, 꼭지점 축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마일과 7의 대칭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축은 x는 3이라는 것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3이 얼마다? 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더하기 k 이 녀석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어야겠다. 즉슨 3분의 4k는 12 그래서 k가 얼마 나옵니까? 9가 나온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16이 나온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 fx 구했으니까 당연히 문제에서 물어보는 f10은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기억사항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니은 상황이라면 안 될까를 당연히 여러분들 검증을 해보셔야겠죠.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F10을 구했다라고 하면 그냥 찍고 넘어가시는 게 맞는데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녀석이 왜 안 될까로 당연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fx는 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긴 개수가 하나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축과 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fx는 이렇게 접하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마이너스 3분의 1 ft라고 하면서 여기다 긋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fx가 x축과 접한다면 ft는 말할 것 없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3분의 1 ft라고 하는 함수값은 0보다 어떻겠어요? 작거나 같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만약에 0이었다면 ft가 0이었다면 한 개가 나올 수는 있으나 이것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면 어때요? 교점 개수가 0개가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때? 아하,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만족하는 t가 없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론낼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뒤에 넘어가서 다른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세 2차 당항식. 자, 제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서로 다른이라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항식 fx,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다항식 fx 곱하기 gx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gx 곱하기 hx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그리고 이제 뭐 함수값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뭔가 마지막에 답을 알아낼 때 쓰는 그런 용도인 것 같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누어 떨어진다, 무언가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가 더 유리하냐는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식 잡는 데 쓰거나 또는 함수값 찾는 데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그냥 둘 다 써놓고 나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는 이번엔 식 잡는 데 쓰겠어. 이번엔 함수값 찾는 데 쓰겠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가족권을 식 잡는 데 쓴다면 fx, gx는 x-1에 hx로 나눠 떨어지고 자, 몫이 몇 차일까요? 지금 f, g 둘 다 2차이기 때문에 몫은 당연히 1차였겠죠. 자, 각각의 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몫을 대충이라도 뭐 할 수 있어? 잡아놓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엔 여러분들 식 잡는 데 쓰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만약에 함수값 찾는 데 썼다면 어때요? f1 곱하기 g1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썼겠지, 그치?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 식을 더 쓰고 싶어도 내가 hx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함수값은 쓰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압도적으로 이 문제는 식 잡는데 이 정보들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가족권은 표현을 해놨으니까 나조건도 자연스럽게 한번 표현을 해놓을게. 자, 지금 gx 곱하기 hx는 뭘로 나눠 떨어진대?
x-2에 fx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4차이기 때문에 어때? 3차 곱하기 몫이 1차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죠? 자, 여기는 x 더하기 p 이렇게 한번 둬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다 보면 변변을 뭐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식의 접근들을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식자인데 썼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제가 더 이상 이 A나 B라고 하는 녀석에 접근이 안 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변을 뭐 해볼 거냐면 곱해볼 거예요. 자, 변변을 곱해보겠습니다. 자, 곱해보면 fx 곱하기 hx 곱하기 gx의 전체 제곱. 자, 이거 몇 차예요 여러분들? 2차, 2차, 4차니까 8차식이죠. 그쵸? 는 곱해보시면 x-1에 x-2에 x 더하기 a에 x 더하기 b가 될 거고 뭐가 됩니까? fx 곱하기 hx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랬을 때 hx랑 fx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내가 양변의 얘를 뭐 해줘도 나눠줘도 여러분은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gx의 제곱은 어떻다? x-1 곱하기 x-2 곱하기 x 더하기 a x 더하기 b가 되면서 gx라고 하는 녀석이 일단 x-1 곱하기 x-2였겠구나 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잘 봐. 좌변과 우변은 아예 같은 식, 즉 항등식이란 말이야. 자, 봐봐요. 오른쪽에 이미 x-를 인수로 갖고 있어. 근데 gx는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제곱은 당연히 두 번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가 뭐야? 액마일과 액마일을 나누어 가진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x-1이고 얘가 x-2가 아니라 둘 중에 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줘야겠지. 일단 첫 번째 알아낸 건 gx라고 하는 녀석은 x-1에 x-2다 라고 여러분들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돼. 일단 첫 번째 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고 b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죠. 둘 중에 뭔지 몰라. 이해되시겠지? 그치? 자, 두 번째 뭐일 수도 있다? a가 마이너스 2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케이스를 일단 나누어 주셔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변변 곱한 것은 좀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잡아놨던 이 식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이 A가 마일이고 B가 마일일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나 GX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써도 되겠죠. 얘는 X-1에 HX에다가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제곱이 되었겠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냐? fx x-2는 x-1에 hx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관계식을 생각보다 많이 마주를 해요. 이 관계식이 주는 건 딱 하나야. 야, fx가 x-를 인수로 갖고 있어. hx가 x-2 인수를 갖고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양변을 뭐 1대입하고 2대입하고 이렇게 관계식 찾기보다는 아무튼 이런 관계식을 얻었다. 즉 fx라고 하는 녀석은 x-1에 어쩌고 몰라. hx라고 하는 녀석은 x-2에 어쩌고 몰라.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일단 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선생님, 왜 밑에 거에는 대입 안 해봐요? 밑에 거에 대입해보면 똑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지는 않을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황, a가 마이너스 2였대. 그럼 잘 봐, 여기 위에다 쓸게요. fx 곱하기 gx가 x-1 곱하기 hx 곱하기 x-2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gx라고 하는 녀석은 액마일 액마이니까 그냥 약분을 해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 f가 h랑 아예 똑같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른 세 2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둘은 같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상황은 뭐였다?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주셔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이제 답은 끝났어요. fx는 이렇게 생겼고 hx는 이렇게 생겼다. 이때 우리한테 어떤 정보가 있죠? f 마일 더하기 g 마일은 18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요 인수 우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결정해 줄 수 있을 거야.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얼마니까? 1이니까 x 더하기 c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F-1은 얼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C-1입니다. G-1은 얼마죠? 우리 G는 우리 이미 구해놨어요. 그죠?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2 곱하기 3이니까 6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것이 얼마다? 18이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12여야만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C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마이너스 5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는 어떻게 생겼고? x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다. 나머지 hx는 여러분 항등식에다 대입해서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정보 자체를 여러분들이 식 잡는 데 쓸 건지 함수값 찾는 데 쓸 건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뭐가 유리한지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핵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식을 잡아놓고 나면 변변을 곱하거나, 왜냐면 항등식 두 개이기 때문에 변변을 곱하거나 변변을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아까 gx의 전체 제곱이 x-1에 x-2에 x 더하기 a에 x 더하기 b라고 나왔을 때 gx는 당연히 뭐다? 이거다라고 결정하는 그 논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26번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번호와 난이도가 거의 그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4점 첫 번째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자, 일단 미지수가 포함된 2차 함수 최대치수를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에 대한 체크는 필수적입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또는 위로 볼록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축이 범위 안에 있는지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들을 때 얘가 궁금한 상황과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게 궁금한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봐. 어떤 문제들은 얘가 안 중요할 때도 되게 많아요. 얘가 안 중요할 때도 되게 많아. 잘 봐.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축이 범위 안에 있는지가 궁금한 상황은 너네 최소값이 궁금할 때 뿐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최대값이 궁금할 때는요? 최대값이 궁금할 때는 뭐야? 범위 중 누가 축에서 더 먼지 잘 봐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이 세 가지를 체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면 아마도 어렵다 막힌다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거 체크를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차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 여기서 친절하게 뭐를 줬습니까? 축을 줬네요. 축은 x는 2입니다. 하자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k제곱 이상 3 더하기 k제곱 이하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이거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거에 밑줄 한번 쳐봅시다.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여러분 이건 어떤 k가 오든지 간에 최대값이 얘였다는 표현도 되지만 결국 우리가 나중에 k에 대한 뭐야? 항등식을 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하고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문제는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원래는 축이 이 범위 안에 있냐, 축이 범위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막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 체크를 꼭 하고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잘 봐. 범위를 다시 한번 여기서 써볼게요.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얘와 얘는 어떤 한 상수에 대해서 대칭인 범위야. 무슨 얘기냐? 얘와 얘를 더하면 뭐예요?
3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얘네 둘은 이 둘을 더한 3을 절반한 2분의 3에 대하여 대칭인 범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 그럼 이제 어떻게 대칭인지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잘 봐. 이 왼쪽 범위는요.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3에서 뭘 뺀 거야? 2분의 3 더하기 k제곱을 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른쪽 범위는 어때? 2분의 3에서 2분의 3 더하기 k제곱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인 범위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2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똑같은 값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범위다라는 얘기죠. 그럼 저라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냐? 잘 봐. 여기가 2분의 3이야. x는 2분의 3. 그럼 지금 범위가 얘부터 얘까지 요 범위가 뭐라고 여러분들? 일정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라면 k에다가 일단 0부터 때려박아 볼 것 같아. k가 0이면 어때요? 0부터 3까지죠. k가 아무리 작아도, k가 아무리 0에 가까워도 일단 0 이상 3 이하라고 하는 범위는 무시가 되면서 k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판단을 여러분들 빨리 하셨다면 지금 이 축은 범위 안에 무조건 있구나를 여러분 체크할 수 있겠죠. 축이 얼마니까? 2니까 어디 있습니까? 축 좀 진하게 해드릴게. 이쪽에 있네요. 제가 일부러 여기에 엄청 가깝게 해드린 거야. 축이 여기 있어. 그 얘기는 여러분 잘 봐요. 이 상태에서 얘가 똑같은 속도로 멀어지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축에서 누가 뭡니까? 왼쪽 범위가 멀어요. 누가 뭔지도 뭐하고 있어?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야? 조금 강박. 축이 범위 안에 있을까? 범위 중 누가 더 축에서 멀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무조건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뭐에 대한 판단? 제가 아까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 다 따지고 있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만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 해보셔야겠죠. 왜? A 값의 범위 내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요 그림만 보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즉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대값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축에서 먼 함수값이야. 즉 f-k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f-k제곱은 얼마입니까? 저기다 대입해 볼게요. 자, A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정리해보면 k 4제곱에 a에다가 더하기 4a k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b, 요게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아래로 볼록일 때 얘가 뭐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k값에 관계없이 3k 4제곱 더하기 12k제곱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a는 얼마? 3이고 b는 얼마? 마이너스 12다. 이때 찾은 이 a 값이 실제로 0보다 큰지 아래로 볼록인지 확인도 해보시긴 하셔야겠지, 그치? 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최대값은 축이 이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b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b는 죄송합니다. 3k 4제곱 더하기 12k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여러분,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가 있어? B, 그럴 수는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와 b는 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킬러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2차 함수 최대차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 막 축의 미지수가 있어. 범위에도 미지수가 있어. 그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범위부터 나누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만족하는 녀석이 있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모의고사 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이 영상 보시면서 복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